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우리 중 몇몇은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곳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길을 나섰다.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반기고는 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대화하기를 꺼리는 듯 보였다. 특히 저녁이 되면 숲속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반복되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어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단은 조심히 행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숲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우연히 나무 사이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우리가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오래된 폐가가 나타났다. 그곳은 바깥에서 보기에도 넓고 위태로워 보였으나 알 수 없는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겼다. 폐가에 들어가자마자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집안은 어두웠고 빛은 산발적으로 들어와 곳곳에 그림자를 띠렸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집 한 구석에서는 누군가 최근에 살았던 흔적이 보였다. 먼지가 쌓여있지 않은 식탁과 깨끗한 의자들. 우리는 비웃듯 셀카를 찍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덜커덩 닫히고 말았다.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당황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주위에는 우리 외엔 아무도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우리는 이리저리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방의 모습과 함께 누군가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인물은 사진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기 전 한 친구가 떨면서 말했다. 여기 뭔가 이상해. 우리 빨리 나가자.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다른 출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집 안에서 낮은 소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탈출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뛰어다녔다. 현관을 찾던 중 우리는 벽에 쓰인 오래된 진흙글씨를 발견했다. 잘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글씨는 마치 돌아가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한번 그 두려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다행히도 한 친구가 창문을 열 수 있었고 우리는 그 길로 하나하나 창 밖으로 탈출했다. 모두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던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했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을 확인해보니 폐가 안에서 찍은 셀카에는 우리와 함께 낯선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우리는 결국 그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 속의 실루엣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함부로 낯선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자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절친한 친구들끼리 소위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폐가에 가기로 했다. 그곳에 가면 한 명씩 사라진다는 소문이 자자했지만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던 친구들은 그런 소리가 오히려 더 호기심을 자극했다. 들어가는 길은 꽤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심하게 깜빡거렸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야, 우리도 여기서 사라지면 인터넷에 썰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연예인급 인기 좀 얻겠네. 그들은 그렇게 겁도 없이 웃으며 폐가에 들어섰다. 폐가는 정말로 오래되고 낡았다. 벽지는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오래된 곳에 혼자 남고 싶진 않겠어. 한 친구가 말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엘리베이터 문처럼 생긴 낡은 철문이 있었다. 이런 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 친구 중 한 명이 질문했다. 또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아니야, 여기는 원래 병원이었대. 옛날에 큰 사고가 나서 폐쇄됐다고 하더라고. 문득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문 열어줘. 절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금 들었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머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는 분명히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철문이 스르르 열렸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이다. 호기심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들은 한 발자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내부는 깜깜했고 아무것도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친구, 용감함이 무모함과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화기 플래시를 켜고 그 안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헌데 계속해서 문 열어줘 하는 소리가 울리며 그들을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거세게 닫혔다. 그 충격에 한 친구가 뒤로 넘어졌고 그가 들고 있던 전등이 바닥을 구르며 꺼졌다. 좋은 분위기는 거기까지였다. 그들에게는 그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오는 그들의 심장 박동이 점점 더 빨라졌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도 모른 채 허둥대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다. 폐가의 방 안 어느 한 구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그들은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고 그 속에는 이상한 글자가 반짝이며 새겨져 있었다. 너희가 찾는 출구는 없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빛을 잃기 시작했고 이내 그들은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차갑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서로의 얼굴에 남은 공포의 기운만큼은 분명 현실이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으나 그 이후로 그들은 결코 같은 밤을 보내지 않았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폐가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지역은 개발로 인해 공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 속에 실려오는 낮고 사라지지 않는 속삭임을 들었노라고 전해진다. 문 열어줘. 세 번째 이야기.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는 지난 여름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여름마다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합니다. 할머니 댁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은 아주 작은데 할머니 댁을 포함해도 집이 채 남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부모님은 일이 바쁘셔서 저 혼자 먼저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마을에 오면 항상 하는 대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주변 경치를 보며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몇 년 전 화재로 불타버리고 난 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집 앞에서 한 아이가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섬뜩하게 느껴져서 들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상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겨우 잠에 들려는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와 풀벌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그 집에는 아이가 살았단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지만 그 아이가 너를 잘못 찾은 모양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무서운 전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은 폭우로 인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홀로 있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을 때 그곳에 그날 봤던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얼굴이 훨씬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손으로 유리창을 슬로우 모션하듯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달래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무나. 할머니의 말씀에 비로소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그치고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알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작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었지만 때때로 여름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기억하며 상자를 열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언젠가 다시 그 아이를 만날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그 마을을 떠올립니다.